안녕하세요. 안양 일심교회 김홍석 목사입니다. 고신총회에서는 매년 11월이 되면 전국노회의 서기 목사님들을 모시고 총회 행정 업무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시간, 약 1시간 정도 세미나를 위해서 노회 서기 목사님들이 시간을 내셔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강의하는 과정에 너무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어서 금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또 재유행 염려가 있고 해서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자리서 인사드리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전국 노회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절감되기도 하고 또 효율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된 것은 과거에 4년 동안 총회 서기부에서 봉사한 경험을 살려서 좀 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중요한 것을 잘 전달하라는 총회 결의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총회 행정 업무 세미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행정, 또 교회 행정, 노회 행정, 행정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교회든 노회든 기도 안 한다고 또 설교 못 한다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이 어려움이 된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정적인 실수에 관하여 행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교회 또는 노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노회 서기 목사님께서는 몇 가지 중점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냥 딱딱한 것이 아니고 노회 행정이든 교회 행정이든 총회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이것에 방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노회 서기 목사님께서는 총회 헌법에 익숙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총회 표준 문서 규정과 또 표준 문서 양식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표준 문서 양식은 46개의 문서가 총회 홈페이지에 행정지원실 메뉴에 총회 자료실 들어가시면 46개의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표준 문서 규정도 아울러 거기에 업로드 해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서류는 5가지의 양식이 있는데요. 첫째는 청원 양식이 있고 두 번째는 보고 양식이 있고 세 번째는 송부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 양식과 추천 양식 이렇게 5가지의 문서 양식이 총회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몇 가지 노회 서기로서 몇 가지 업무 처리를 하실 때 행정 처리를 하실 때 필요한 절차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사 청빙 청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먼저는 당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3분의 2 출석의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출석의 3분의 2입니다. 이것을 임직자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피택할 때 하는 공동의회 득표는 다릅니다. 거기는 출석의 3분의 1가 아니고 투표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나 목사 청빙은 출석의 3분의 2이므로 반드시 공동의회를 할 때 출석자 숫자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요. 임직자는 투표수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어쩌면 출석 확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차례를 경유해서 노회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목사님 또 노회에 따라서 결의에 따라 부목사 이외에 무임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도 임원회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만은 반드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거나
또 담임 목사에서 부목사로 부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노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임원회 결의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목사 청빙서, 공동의회장 의견서, 부목사일 때는 당회장 의견서가 되겠죠. 그리고 이력서, 이렇게 목사 청빙서가 같은 노회일 때는 2부, 다른 노회일 때는 3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 청빙 서류 가운데 한 부는 본노에 보관하시고 2부는 청빙 조회하는 노회로 보내면 한 부는 노회에서 보관하고 한 부는 목사 청빙받는 목사에게 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 사명 청원도 자주 있는데요. 부목사든 전임 목사든 위임 목사든 시차례를 경유해서 노회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단지 부목사의 경우는 임원회에 위임되어 있는 것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 임명청원입니다. 부목사, 전임 목사, 위임 목사는 시차례를 경유하여 노회에 접수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력서 2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급재단 가입 증명서는 목사 연령이 만 51세 이하일 때, 부목사님이나 다른 기관 목사, 종군 목사 이런 경우는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51세 이상 되는 목사님의 임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언급재단 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사실을 노회 서기께서는 확인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목사고시 추천하고 청원할 때 당의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는 강도사 자격증 사본 2부, 이력서 2부,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강도사 교육 필정 사본 2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때 유의하실 것은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 종류로 발행되는데 그 중에서 상세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도 상세 증명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혼인관계 증명서를 받게 되면 지금 현재의 혼인 상태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이후의 모든 서류도 다 상세 증명서를 진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전도서고시를 추천하고 청원할 때도 이와 유사한데요. 하나 더 들어간 것은 성경통신대학이나 교사통신대학 졸업자는 졸업증 사본을 2부 첨부하는 것, 이렇게 해서 시차례 경유해서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강도사나 목사 후보생 전도사 임용 청원은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한 회기, 즉 6개월 이내에 당회장이 그 시차례를 경유해서 노회 접수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로 선택이나 정원 청원을 빈번하게 노회 서기 목사님께서 다루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당회가 결의하고 시차례 경유해서 노회에 접수하게 되는데 그 서류는 아마 표준 문서 양식 규정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장로님은 현재 법으로는 3개월 이상 등록한 경고하여야 되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명투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등록 일자를 서기 목사님께서는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노회 결의 전에 서기 목사님께서 서류 접수하신 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신학 입학 추천 및 청원은 당회가 결의하고 시차례 경유해서 노회 서기 목사님이 접수를 받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2부와 이력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2부씩을 제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신학 계속 추천 및 청원도 입학 청구가 유사하게 진행되는 점을 잘 양지해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총회가 노회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35개 노회로 지금 노회구역 조정이 되어 있고 시군구에 따라서 어느 시는 어느 구는 어느 노회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미 다 획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 소속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당회록 사본이 필요하고요. 공동회 결의서 사본과 사유서, 교회 현황서 이런 것을 양노회에 제출을 하고 양노회가 결의하고 그래서 노회록 사본과 노회 결의서와 교회 현황표를 가지고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에서 살펴서 교회 소속 변경을
또는 불허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고 서류는 당의 조직 보고 서류가 있고요. 목사 회원 보고 서류가 있고 주로 따님, 전입, 장립순, 연령순 이렇게 순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총대 파송 보고는 10월 노회를 앞두고 언제나 주로 8월, 9월경에 하게 되는데요. 당회장이 시차를 경유해서 노회에 접수하게 되는데 그 순서는 장립순, 장립 다음에 취임, 그 다음에 같을 때는 연령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장로 임직 보고도 동일한 순서로 당회장이 시차를 경유해서 노회 서기 접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차례 서류와 그 행정 절차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서기 목사님들께서 잘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회 규칙에서 주로 정하고 있는데요. 투표로 선정하기도 하고 또는 당회장과 당에서 파송한 장로 1인으로 시찰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이 위원들이 모여서 시찰장, 그 다음에 시찰회계, 서기 시찰 임원을 구성하기도 하고 노회 규칙에 따르는 점을 노회 서기께서는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찰회 또는 노회 서기 목사님께서 서류를 받으시면 특별히 시찰회에서는 치리에는 관여할 수가 없지만 맡겨준 것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비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서 접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대장에 판단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시찰의 임원의 소집을 논의하게 되고 경유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서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해야 할 서류이면 결의를 거쳐서 반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노회 시, 특별히 10월 정기노회 전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개최교회에서 보내온 목사회원과 장로 총대를 종합하여 노회 서기 목사님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회 서류와 그 행정 절차를 먼저 보면요. 청빙, 목사 청빙에 관한 것, 목사 청빙 조회에 관한 것. 청빙 조회를 처리할 때 서기 목사님들께서 꼭 두 가지를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뭔가 하면 목사 사면 청원을 동시에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빙 조회를 가결하기로 했으면 목사 임명 청원을 동시에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청빙 조회와 사면 청원과 임명 청원은 이 세 개가 언제나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서기 목사님께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회 임원회에서는 또는 노회마다 헌의위원회가 있는 노회도 있기는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어느 상비부로 보낼 것인지 본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접수하는 서기 목사님께서 총회 서류를 접수할 때 과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노회 또는 특별구 회의나 법인, 준법인, 이사회에서 총회로 상정하기로 한 안건은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우편물은 총회 행정지원실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는 7월 19일이 되겠습니다. 7월 19일까지 모든 서류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총회 헌의위원회가 안건을 배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절차를 만들어서 1개월 전, 즉 8월 내년 2023년 8월 19일 각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회순 절차를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가 62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동일 안건이나 유사 안건을 3년 내에는 가급적 발의를 삼가한다라고 결의하여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헌의위원회에서 총회 노회에서 결의를 해서 올렸습니다만은 헌의위원회에서 반송하고 반려하는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형식을 갖추지 않았거나 예를 들면 노회장 지키냐 안 지키고 이런 소리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실수이지만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3년 이내에 이런 내용을 유사한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다뤘을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고 하라고 반려하기도 합니다. 상정 안건을 작성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보면 수신 총회장 해가지고 이제 수신 경유 참조 쭉 해가지고 나오겠죠. 그게 제목하는 그 제목에는요, 그냥 총회 상정 안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위에 우리 공문 가운데서 두 문에 나오는 거기에 제목은 총회 상정 안건, 그리고 아래 가서 제목을 적으시고 제안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정 안건을 제출할 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반드시 한 공문에는 한 안건만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고와 상정 안건을, 특별히 이것은 위원회에서 잘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각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고 안건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상정 안건을 거기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보고 서류는 보고 서류로 종결하시고, 총회 상정 안건은 상정 안건을 별도의 공문으로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총회석에게 제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표준 문서 규정, 여러분들 이미 다 다운을 받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총회 자료실에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문서를 구분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법규 문서가 있고요, 일반 문서가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그 일반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문서, 뭐 이렇게 있는 감사장이나 회의록이나 뭐 초청장이나 계약서, 통계표, 도면, 영수증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문서는 법규 문서, 일반 문서, 특수 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5조에 나오는 대로 모든 공문서는 한 안건만 다룬다, 기록한다. 1건 1문서 원칙, 이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지 규격은 흰색 A4지를 세워서 쓰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서가 이래 있으면 상단은 3.5cm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좌우 하단은 3cm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체는 명조 계열체로 해서 11포인트를 우리 총회에서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는 철을 위해서 3.5cm, 좌우 하단은 여백 3cm,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흑색 11포인트 명조체로 한다. 서기 목사님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서를 이렇게 쓰실 때 보면 이런 공문서들이 가끔 와요. 제가 서기를 맡고 있을 때도 그런 문서들이 더러 많았는데 존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장님께서는 또는 총회장님 뭐 이렇게 하는데 님자는 쓰지 않습니다. 경어체는 공문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구태여 총회장께서, 우리 노회장께서라는 정도까지는 뭐 많이 들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준 문서 사용하는 것 기억하시고, 공문서의 모든 문장은 가로로 띄어 쓰기를 잘 해야 합니다만은 지명 또는 거리명, 그 다음에 규칙, 법률명 이런 것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19 이렇게 쓰지 않고 1, 9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문서가 이렇게 2장 이상일 때는 반드시 하단에 이렇게 페이지를 넣어야 합니다. 페이지 공문서 넣는 거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흔히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거기 5장 공인 33조에 나오는데요. 공인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기관인이 있습니다. 총회교육원인 하는 것은 기관인입니다. 총회교육원장인 하는 것은 기관장인입니다. 직인입니다. 이게 총회교육원 하는 직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교회인 하는 것은 기관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회장인 하는 것은 직인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이나 문서를 작성할 때 이것이 계속되는 확실한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직인은 맨 마지막 장에만 찍기 때문에 그 앞에나 중간에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인 처리를 합니다. 간인은 중간에 찍는 인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공인에 해당합니다. 그럼 공인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기관인, 직인, 간인.
그렇습니다. 간인이 없는 중요한 경우에는,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회의록에 간 서명, 중간에 서명할 사람을 정해서 간 서명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주로 2명, 3명 정도. 그는 간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인, 책임자가 실인을 찍을 때는 공문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두타 띄우고 끝 하는 그 옆에다가 실무 책임자의 실인을 찍어서 누가 작성, 생산, 배부했는지를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교회에서 또 노예에서도 마찬가지, 노예 임원에게 또는 교회에서 사무관사에게 우리 도장 하나 팔아와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회장의 직위는 3cm입니다. 한 변이 말이에요. 3cm로 정해져 있고요. 재단 이사장, 준법인의 이사장 직위는 2.8cm 한 변이. 노회장은 2.5cm입니다. 당회장은 한 변이 2cm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인은 이것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당회장인은 2cm인데 한 변이, 그 다음에 당회인은 2.8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회장인은 당회장 목사님이 관리하는 것이고, 당회인은 당회 서기가 관리하고, 물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노회도 있고 안 하는 노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직인과 기관인은 사이즈가, 크기가, 한 변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거기 36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위는 총회장 3cm, 이사장 2.8cm, 노회장 2.5cm, 당회장 2cm. 기관인은 총회가 3.5cm, 노회가 3cm, 당회가 2.8cm가 됩니다. 그럼 나리는 어디에 하는가? 나리는 기관인은 기관 글자 맨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총회 교육원 하면 원자가 이 기관인 가운데 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색 인주로 찍은 이 도장과 그 다음에 흑색으로 프린트된 그것을 파고 지우고 위조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서 직인을 찍게 될 경우에는 당회장 누구누구 아무개 하고 개자 거기에다가 도장 가운데가 찍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검은색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도장으로 찍은 빨간색 직인이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총회 표준 문서 양식은 여러분들이 총회 홈페이지에서 잘 다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보고 양식이 있고요. 청원하고 보고하고 송부하고 증명하고 추천하고 이런 양식들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 서기로서 마지막으로 총회 행정에 관한 업무를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사항들은 주로 총회 홈페이지에 고신.org 총회 홈페이지에 행정지원실 들어가셔서 메뉴에 총회 자료실 하는데 클릭하시면 이 문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노회 상황보고, 교인교세 보고서를 노회용을 작성해서 보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총회 4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5월 19일까지, 2023년 5월 19일까지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교회가 제출을 하면 이것을 다 모아서 하는데, 노회 서기 목사님께서는 시찰별로 수합을 하고 시찰별 또 교회 제출한 것을 함께 제출을 받으시면 업무의 효율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미리 해주시고 2월 마지막 주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가 다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월 평균 출석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여러 가지 통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서기 목사님께서 좀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회 상황 보고서 작성 절차도 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테인데요. 그 다음에 예산서 같은 거 받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회 홈페이지에 보면 보고서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다 락 걸려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거기에 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류 자체는 총회 지원실로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마다 뭐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당의 연도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해 주시고 시찰 서기 목사님들이나 각 교회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해와 상임위원 또 위원 추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3회 총회 총대수는 이미 지난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 9월에 배부된 총회 보고서에 내년 73회 총대 숫자가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 노회서기께서 보고하시는 그러니까 내년 1월 평균을 해서 2월에 보고하신 이 자료는 74회 총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대수는 이미 총회 보고서에 나가 있고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서기 목사님께서 좀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는 당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첫째는 당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12당회당 목사 장로 각 1인, 그리고 6당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6당회 초과하면 7당회죠. 끝수가 이제 그럴 경우에는 목사 장로 한 분씩을 더 파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례교인을 기준으로 할 때 1200명당 목사님 장로님 한 분씩이고, 그 다음에 600명을 초과할 때, 그러니까 남은 끝수가 601명 이상일 때는 목사님 장로님 한 분씩을 더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2년 9월에 통과된 총회 헌법에서는 하나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다음 회기부터 74회기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현재 서기 목사님께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교회 숫자당 총대를 파송하는 안이 이번에 통과된 헌법에는 들어 있습니다.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가 많은, 또 농어촌 교회가 많은 이런 노회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한 가지 총대 파송 기준을 더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기 목사님들께서는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재판국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는요, 노회가 추천하게 되면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또 이렇게 정하게 되겠습니다. 총회 안건 헌의위원회에서 분류한다는 거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총회 회수는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각 총대에게 파송이 된 총대들에게 1개월 전에 우편으로 개인적으로 다 발송이 되니까 서기 목사님께서는 그저 확인을 1개월 전쯤에 받으셨는지 확인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정 안건과 보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회 접수하는 문서는 총회장에게 발송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노회를 반드시 경유해서, 다시 말하면 노회장님 직인이 찍혀야만, 대개 뭐 노회장님 직접 찍는 게 아니고 아마 서기 목사님께서 찍으실 것인데, 서기 목사님께서 날인하신 노회장 직인이 있어야만 총회 서기에게 접수가 될 수 있고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긴급한 서류는 팩스로 또는 이메일로 송부한 다음에 원본을 나중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일을 다투는 그런 서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팩스로, 이메일로 총회행정지원실로 총회 서기에게 접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회사나 교회와 회원들의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목사님이나 기관목사님, 무임목사님 소속 증명서는 노회에서 발급해, 노회 서기 목사님께서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소속 증명서는 교회가 총회 소속임을 증명하는 교회 증명서입니다. 목사 개인의 소속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성도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해서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것은 금년 2022년 12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발급대장의 발급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교회 고유 번호증이 없는 교회에서는 총회 지원실로 전화하시면 문의하시면 발급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소록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에서 또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신 언론사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로부터 우편으로 팩스로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편집이 되면 각 노회 서기 목사님께 보내서 컨펌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서기 목사님들께서 잘 확인해 주실 것은 설립된 교회나 폐쇄된 교회, 무임 목사님, 기관 목사님, 군목, 특히 유학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협동 목사는 55회 총회부터 사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총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주시고, 그 이전의 결의사항은 제18회 총회부터 금년 72회 총회까지 중요 결정사항은 총회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주소 파일을 달라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러나 파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편 발송을 위해서 교회나 노회가 필요할 때 고신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라벨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교회에서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 답변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정기노회는 언제 합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서기를 하다가 두 번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처음 하시거든요. 그래서 봄 정기노회는 2023년 4월 10일에서 11일입니다. 가을 정기노회는 2023년 10월 9일에서 10일입니다. 그리고 49회 총회에서는 전국 노회 개회 시간을 일제히 월요일 오후 7시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각 노회에서 지금 재량껏 시간을 정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총회는 언제 합니까? 2023년 9월 13일 화요일 오후 3시 개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정관은 총회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A형, B형, C형으로 주로 이제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교회 정관 A형, B형, C형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운받으셔서 각 교회에서 적절하게 가감 첨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회의록과 기타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회규칙 제31조 4항의 4에 의하면, 4항 4호에 의하면 총회기관 그리고 노회 등등은 7년이 경과한 서류는 총회 행정지원실로 입고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노회 서기 목사님께서 그 많은 서류를 인수인계하실 때마다 일하지 마시고 총회 행정지원실로 7년 이상 된 서류는 입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배지, 그리고 교회 총회 명판, 엠블럼 명판 어떻게 하느냐. 배지는 총회 행정지원실에서 한 개당 3,000원씩에 구입하실 수 있고, 동판은 큰 것은 8만 원, 작은 것은 6만 원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여러 가지 로고는, 엠블럼 등 로고는 총회의 자료실에서 JPG 파일과 AI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19일에 제73회 총회가 개회됨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